러시아와 북한이 대규모 파병 거래를 공식 인정한 뒤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들이고 그 이유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가 금지곡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와 같이 북한함을 동적으로 오도하는 잠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 네, 이 주제에는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김정은과 푸틴이 거의 동시에 공식 인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합의에 따라서 북한 쪽도 공개하고 싶지만 못했고 러시아 역시 이제 합의에 따라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양측에서 거의 동시에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뭔가 이제 자기네 군대가 외국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운다. 이제 내치에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정상 국가로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파병한다. 이런 자랑도 하고 싶고 과거 이제 베트남 전쟁 공군 파견 시에는 전혀 쉬쉬했는데 이번에 네. 이제 육군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의 태도가 이 공개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푸틴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네, 크레물린궁 보도에 의하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아주 북한군이 와서 용감하게 싸웠고 두 나라 이제 조로 친선, 조선과 러시아가 이제 친선 관계가 이번 파병을 통해서 더욱 돈독해졌다 이런 말을 상당히 톤업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 역시 자기네 러시아 내에서 북한의 도움을 강조함으로써 전쟁의 우방이 합세하고 있다. 이런 사기도 돋구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은 아주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한 친구, 우리의 친구, 이런 말 썼어요. 네, 이 친구라는 표현을 푸틴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하게 우방이 좀 있다고 하지만 북한군만이 우방으로서 이제 참전을 했으니까 그걸 강조하고 또 실제로 북한군이 좀 크루스크 점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공을 조금 세운 것 같습니다. 네. 자기네가 못하는 네네. 걸 북한군이 하니까 이걸 이제 사기를 돋구는데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은 푸틴의 이 감사 인사의 전문을 모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자, 어떤 의도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사실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자기네 지도자, 자기네 모든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러시아 전쟁에 군대를 보냄으로써 말하자면 밀가루도 오고 중요도 오고 군 장비도 이제 현대화하는데 많은 득을 봤으니까 어쨌든 이것이 북한 내에 또 자꾸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또 통치자에 대한 어떤 리더십보다도 큰 나라에 대한 우상화나 이 사대주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김정은의 리더십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런 우방과의 관계가 발전하게 됐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노동신문 1면에다가 자꾸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를 뒷받침하듯이 러시아는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의 SNS에 파병됐던 북한군의 생활 모습을 아주 생생히 전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가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우에는 안개 흐르네 가축산이 강수경하네 넓고 푸른 강수구로 사가 백건 만발하게. 자, 저 노래 가사가 익숙하시죠? 저 테트리스에 나오는
그 배경 음악이기도 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군가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부른다. 이거 흔치 않은 일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자 그 카츄샤는 1938년에 작곡된 노래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역시 한국말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일본어로도 나와 있고 중국어로도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군이 쉽게 그 가사나 이게 익숙이 돼서 따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카츄샤는 러시아에 있어서 군가이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리랑처럼 일반화된 노래입니다. 러시아에? 예,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우선 북한말로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북한군에게 그걸 또 가르쳤고 거기서 이렇게 부름으로써 전쟁 와중에 뭔가 그 삭막한 전쟁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려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카투사 제대를 했는데 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 카투샤하고 이 미군의 카투사는 이 뜻 자체와 발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헷갈려서 카투샤 하죠.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파병 생활이 더 낫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대체 이 어떤 대우를 받았길래 그러는가요? 네, 당연히 낫죠. 우선 배도 고프지 않고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장비도 좋고 물론 목숨을 뭐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만은 북한군은 건군 이래 48년 2월 8일 건군 이래 단 한 번도 공군이 베트남전에 잠깐 나간 거 외엔 해외 파병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뭐 평화유지군으로 얼마나 국제전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군은 없는데 이번에 특수군이 약 한 15,000명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가보니까 뭐 장비도 좋지 뭐 배도 안 고프지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군으로서는 잘 나왔다. 거기다가 뭐 또 인센티브를 약속을 했는데 노동당 입당이라든지 뭐 평양 배치라든지 훈장이라든지 이런 걸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뭐 죽더라도 장한 일단 환경은 좋다. 이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고춧가루인데요. 네. 북한군 전용 고춧가루를 준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별거 아니다 할 수도 있는데 북한군 입장에서는 별식으로 고춧가루를 따로 주는 거. 그거 그렇죠. 대단한 거죠. 네, 북한군에는 물론 고춧가루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김치라든지 이게 그리울 텐데 그 모든 걸 풍족하게 못 주니까 그 대신 고춧가루를 식탁에다 이렇게 다 놔가지고 뭐 먹게 해주는 그런 이제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네. 북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을 공식 인정한 이유 바로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선동술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군의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상당히 동맹이 끈끈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만약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전선을 확대를 해서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이런 포석을 깐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마리나 킴이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 국영 기자가 공개한 그런 영상에서도 보면 그 영상에서 이 북한군을 상당히 띄워주는 그런 멘트가 상당히 나옵니다. 네, 멋있게. 예,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용맹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레이션을 통해서 북한군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고의 정예 병력이다. 이 병력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상당히 아시아 태평양의 가장 우수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이 역시 전부 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둔 그런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나치 독일을 이겼다.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주년이 되는데 여기에 당초 김정은이 간다는 말 있었는데 일단 안 간다죠? 네, 안 가기로 하고 이제 대사급 대표가 간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최용해 북한의 2인자가 최용해가 간다는 설까지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발표했습니다. 안 가고
대사급이 참석한다는 건 이제 차관급 정도, 외무부 차관 정도가 아마 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일이 가고 싶지만 거기 가면은 시진핑 앞에서 그 모멸적인 눈초리를 받아야 되고 또 뭐 타고 갈 비행기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쇼이구 안보 비서가 갑자기 평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것도 아마 김정은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들고 왔는데 거기서 접점을 찾지 못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살짝 삐걱대고 있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남북 화합의 상징곡으로 문재인 정부 때 참 많이 북한이 선전해 온 노래 있죠.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압니다. 반갑습니다죠. 갑자기 북한의 금지곡이 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공연에서 이 열창했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울산과 저와 웃으며 질산과 저와 눈물일세 이리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노래 말고도 적대적 두 국가론, 김정은이 지금 줄기차게 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금지된 노래들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그 황인용이라는 인민예술가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작곡한 노래 중에 이제 뭐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이제 영상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그때도 그랬고 인민배우 그 김옥주,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사랑한다는 김옥주도 부르고 현송월도 부른 노래인데 이런 노래들을 못 부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두 개의 국가론, 통일의 소멸이라는 자기네 체제만 지키겠다는 이런 데로부터 대한민국 통일과 관련된 모든 노래는 없애고 심지어 애국가에서는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가사가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삼천리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삼천리가 아니다는 거죠. 아니죠. 이제 자기네 반쪽만 1500리만 자기네고 네. 이 1500리는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 뭐 이런 지금 아주 차단 정책을 강력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김정은이 아무리 해도 못 막는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마당 경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북한 당국의 철저한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영양제를 찾는 주민들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키가 다 작습니다. 못 먹어서 순전히. 네. 뭐 군인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북한은 보통 우리보다 한 10cm 이상이 적습니다. 10cm? 네, 10cm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키 크는 약이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들어가는데 브랜드를 말해도 되나요? 텐텐. 괜찮아요. 텐텐. 네, 텐텐.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장마당에서 제일 인기가 있답니다. 오. 가격도 대단히 비싸답니다. 네. 뭐 60달러. 60불. 60불. 그러니까 엄청난데도 그게 인기가 있다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밥은 먹게 되니까 우리 자식이 남 자식보다 좀 키가 조금 커야 된다. 이런 욕구가 이제 분출하면서 그 텐텐이 대단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자, 60달러를 저런 경우 북한 돈 주면 못 사나요? 북한 돈으로는 거의 가치가 안 되죠. 왜냐하면 1달러면 북한 돈으로 한 2만 원인데 결국 그 텐텐 뭐 몇십알 살래도 거의 한 자루 북한 돈을 지불해야 그리고 북한 돈 또 안 받는다고 하고. 받지도 않고 그건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자, 달러 있어야 산다는 이 텐텐. 그런데도 어떻게든 구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김주애의 성장 상태를 주민들이 매체를 통해 여러 경로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주애가 3년 전에 처음 TV에 등장했을 때 보면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키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신형 구축함 진수식의 김주애의 모습이 3년 만에 보면 부쩍부쩍 컸어요. 김정은하고 거의 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귓속말 할 때 보면 높이가 같아요. 네, 10대 초반의 나이인데 저 나이에 벌써 아버지와 똑같은 나이니까 북한 주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야, 김주애는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키가 컸을까 하고 알아보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알아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도 좀 먹여서 애 키를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아주 강력해지는 것이고 저렇게 특히 북한 주민들이 키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키가 작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나이, 이런 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키가 너무 작으면 군대를 못 갑니다. 아, 군대를 못 가고 이런 다른 농장 같은 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시집도 잘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회생활이 좀 불편하다고 네. 합니다. 또래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의 키를 좀 키우겠다. 이런 욕망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김주애의 저런 성장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자막에 밥은 못 줘도 키는 키워줘야 된다. 이게 북한 주민들, 부모들 사이에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좀 밥 먹을 만한 장사꾼들, 신흥부자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걸 구입하려면 북한 내에서 모방할 수 없는 거고 뭐 초코파이도 모방해보고 라면도 모방했지만 이 텐텐을 모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경을 통해서 밀수를 해가지고 들여오기 때문에 그 가격도 높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산 영양제, 특히 텐텐 구하기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 해외 출국자에게 부탁하거나 밀수에 의존하는 주민들 참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출장 가거나 뭐 장사 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게 가격이 그만큼 폭등하게 되고 가치가 높다 보니까 어쨌든 북한 내에서 지금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 제일 인기가 있는 건 이게 텐텐인데 그래도 자꾸 소문이 나는 겁니다. 북한은 이게 소문이 아주 빠릅니다. 구전이 빠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수요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수라도 해서 네, 밀수를 하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다. 부모들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뭐 북한이라고 예외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텐텐 구하면 좋은 부모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소장, 신치영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